SG 워너비, 시아 다비치, 홍진영 등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대형 가수의 명곡에는 어김없이 히트곡 보증 수표가 함께했다. 감성 충만한 발라드도 신명나는 트로트도 장르 불문 썼다 하면 히트곡으로 탄생시키는 스타 작곡가 조영수입니다. 조영수는 이승철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SG 워너비 내 사람, 홍진영 사랑의 배터리, 유재석 사랑의 재개발 등 대중가요의 모든 장르를 아우르며 전 세대의 사랑을 두루 받고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작곡가로 이름나 있는데요.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만 650곡 이상,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연속 저작권료 수입 1위, 2016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중음악 작곡과 편곡 부문 저작권료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음악적 행보를 이어가면서 또 한 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스터로 출연 이후로는 트로트 히트 작곡가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대중적 인지도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조영수 작곡가는 미스터에서 심사위원으로서 흔한 방송용 리액션이나 화려한 말솜씨로 해서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다. 드디어 촌철살인 심사평을 쏟아내며 6가지가 되길 자처했다. 프로듀서로서 다년간 가수들과 호흡해온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따뜻하지만 예리한 조언, 그 속에는 가수들을 향한 애정이 가득했다. 최근 조영수 작곡가가 엠넷 슈퍼스타 K1을 통해 허각에게 준 곡이 난데없는 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조영수 작곡가는 10월 24일 뉴스일과 통화에서 언젠가는 표절곡이 아니다, 여한간의 불거진 표절 논란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조영수는 논란이 되는 노래를 들어봤는데 후렴에 언제나로 시작되는 부분만 잘게 잘라보면 그 부분이 비슷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발라드곡을 그런 식으로 일부 마디만 잘라서 비교해 표절이라고 한다면 표절이 아닌 곡이 과연 있을까 싶다고 항변했다. 갑작스레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유에 대해 묻자 조영수는 아마도 슈퍼스타 K가 워낙 인기이고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 방송 직후 허각 언제나로 실시간 검색어 1위에도 오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곡 자체가 색깔이 있는 곡이 아니고 대중적인 멜로디로 만들다 보니 더 비슷하다고 생각한 듯하다.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슈퍼스타 K는 10대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사랑받았다. 최고의 슈퍼스타가 됐을 때 국민가요대 수있는 따라 부르기 쉽고 익숙한 노래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둬야 했고 그래서 부담도 많이 됐다. 그것을 일부 사람들이 나쁘게 표현해 어디에 표절한 것 같다고 말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논란을 부추기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프고 슬프다며 서운한 기색을 피력했다. 조영수는 언제나는 표절을 하지 않았다. 표절 작곡가라는 이미지는 작곡가에게 있어 치명적이다. 지금까지 650곡 정도를 쓰는 동안 이를 두고 의혹이 제기된 적은 있었지만 원작자가 직접 내게 제기한 적은 없었을 만큼 프라이드를 갖고 일해왔다. 고 워낙 작곡가가 많은 회사라 표절 의혹에 대해 워낙 민감하고 피해가려고 서로 곡을 들려주고 고치기도 하면서 표절 여부를 판단해왔다. 언제나 두 곡을 내기 전 주위 작곡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했고 그런 의혹은 전혀 없어 자신있게 내놓은 곡이었다고 밝혔다. 허각에게도 미안한 심정을 전했다. 조영수는 아직 허각과 연락은 하지 못했다. 전화번호도 모르고 허각 쪽에서도 아직 연락을 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을 겪게 해서 그 친구에게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조영수는 1976년생으로 올해 나이 45세다. 음대를 나온 것도 작곡 전문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다. 학원 문턱을 밟아본 것은 9살 때 약 1년간 피아노 학원을 다닌 게 전부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체르니에 40번을 뗐고 중학생 때 여러 곡을 작곡할 만큼 재능을 보여 음대에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 반대로 연세대 생명공학과에 진학했다. 1996년 MBC 대학가요제 새로나기로 데뷔한 뒤 가수가 아닌 작곡가로 더 명성을 떨쳤다. 생명공학과를 전공한 평범한 학생은 2000년 대발라드 르네상스를 이끄는 유명 작곡가가 됐다. 조영수는 엄청난 감각의 소유자다. 히트곡 비율도 상당하다. 조영수가 본격적으로 트로트를 작곡한 것은
2009년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부터이다. 해당 곡은 전 국민이 따라 부를 정도로 큰 히트를 치며 사랑받았다. 지금까지도 많이 불리는 트로트 중 하나다. 특히 조영수는 최근 화제가 된 유재석의 또 다른 캐릭터 유산스의 곡 사랑의 재개발 등을 작곡하기도 했다. 2019년에는 다비치의 나의 오랜 연인에게를 통해 오랜만에 음원 1위 곡을 배출하였고, 유산스의 사랑의 재개발로 전 연령층에 걸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정규 교과 과정을 통해 음악을 공부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가 국내 대표 작곡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눈으로 악보를 먼저 본 다음 곡을 파악하는 방식이 아닌 음악을 귀로 먼저 듣고 코드를 알아내면서 화성을 독학했어요. 처음부터 음악을 듣고 화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그 음악은 자기 것이 될 수 있어요. 흑인 음악가들 중에 악보는 볼 줄 모르지만 작곡을 잘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죠. 피아노를 오래 배우지 않았던 이유도 음악을 먼저 듣고 코드를 알아낸 다음 악보를 안 보고 곡을 쳐보는 기쁨이 컸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코드를 스스로 하나하나 깨우치는 게 즐거웠어요. 음악만 들으면 저도 모르게 화성을 분석하게 돼서 운전할 때는 음악을 절대 안 들어요. 제2의 조영수가 되고 싶어 하는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누구나 작곡할 수 있어요. 흥얼거리는 것 자체가 작곡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음악하는 사람에게는 재능 51%, 노력 49%가 필요해요. 작곡가가 되려면 댄스, 발라드, 트로트 등 장르에 상관없이 다 작곡할 수 있을 만큼 기본기를 갖춰야 해요. 화가가 되려면 일단 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